네, 안녕하세요. 한의학 총각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천인아빌 사상 최종편이거든요. 사실 이 천인아빌 사상이 뭐랄까, 도식적으로 암기하고 넘어가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암기하고 넘어가도 되는 파트입니다. 꼭 그렇게 하면 그게 베스트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여기도 사실 이해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게 엄청 많잖아요. 이걸 그냥 보통 암기하고 넘어가는 파트이기 때문에 약간 뭐 노잼이기도 하고 뭐랄까 검색 관심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도 잘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 이해를 해 두시면 나중에 보면 도움이 될 게 상당히 많거든요. 어쨌든 오늘을 마지막으로 천인아빌 사상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한의학의 근간, 음양오행과 오온육기 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진짜로 보다 더 구체적이라서 흥미가 있을 생리 쪽 파트로 가겠죠. 기혈진액, 장상학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빨리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뭐 오행 기류표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어떤 운기가 어떤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우리 몸을 생성하고 오미도 생성하고 이런 식의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일단은 이런 모든 변화를 압축해서 표현한 문구가 있어요. 모든 변화를 압축해서 표현한 소문, 음양, 응상대론과 소문, 천원기대론의 문구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문구가 있어요. 얘네는 상당히 중요한데 약간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뭐 천지는 이렇게 공통되지만 뭐 금목이나 수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공통되는 것들이 있죠. 공통되는 것끼리 딱딱 묶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것도 사실 그냥 외우고 넘어가려다 보면 사실 외우고 넘어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 나중에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뭔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석을 좀 해볼게요. 한 번쯤 깊이 있게 해석을 해 두시면 암기하기도 쉬우니까. 그럼 봅시다. 자, 천지라는 거는 이 두 문구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뭐 만물의 위아래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개념이기도 하죠. 왜? 되게 단순하게 보면 그거야. 만물이 공통적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어떤 공간적인 상하 개념이지. 즉 위에서는 뭐 하늘이 덮어주고 밑에서는 땅이 좀 지지를 해준다. 그런 문장도 있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보면 이거고, 근데 이거를 또 약간 디테일하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우리가 나중에 볼 오온육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1년 중에 상반기의 변화를 주관하는 사천직이라는 게 있거든요. 1년 중에 상반기, 즉 상반기 6개월의 변화를 주관하는 어떤 기운이 있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럼 반대로 하반기의 변화를 주관하는 어떤 제천직이라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6개월은 얘가 득세를 하고 하반기 6개월은 얘가 득세를 하는 거야. 얘네를 상하로 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천지라는 거는 만물이 6개월 단위로 겪게 되는 이러한 거대한 6개의 변화인 사천지기와 제천기지기를 합심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만물지 상하라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위의 개념이 이해하기는 더 쉽죠.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운기론적 관점에서는. 그러면 계속 이런 오온육기적 관점으로, 운기론적 관점으로 접근할 때 좌우 같은 경우 있잖아. 좌우. 여기 좌우 나오죠? 음양에 도로래. 갑자기 뜬금없이 도로가 나와. 이것도 둘 다 해서 나오죠. 왜 도로냐? 이거는 일단은 운기론적 관점으로 한번 계속 보는 거예요. 사천지기와 제천지기 곁에서 작용하는 좌우에 있는 사간기가 있거든. 이거 운기론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보시면. 그래서 보면은 이게 되나? 되는군요.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사천지기와 제천지기가 일단 정해지면은 사천지기에 좌우 간기가 있어.
그래서 사천에 좌간기, 사천에 우간기가 있죠. 그럼 제천에도 좌간기와 우간기가 있겠지. 계속 이렇게 순환되는 거니까 얘가 우간기죠. 그래서 사천지기가 뭐 양명조금으로 정해지고 제천지기가 소음군화로 정해지면 각각 좌우 사간기도 나머지 6기가 딱 정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좌우는 요런 좌우랑 상하는 이렇게 운기론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이 좌우가 우리가 좌우는 그냥 어차피 왼쪽 오른쪽이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그렇거든요. 인체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면 왜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음이에요? 할 수도 있죠. 이거 우리 몸의 근간이 뭐예요? 오장. 오장의 배치를 잘 보시면 돼. 가장 두드러지게 왼쪽에 존재하는 게 뭐예요? 힘이죠.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건 그 위에서 패겠지. 패는 양쪽에다 위치하지만, 균등하게 위치하지만 힘에 비해서는 오른쪽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동적 성향을 봐봐. 힘은 뭐 1분에 뭐 72번인가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거의 70번 넘게. 그죠? 근데 요거 한 번 호흡할 때 얘가 여러 번 움직이거든. 나중에 배울 거지만. 그래서 얘가 더 동적이야. 동적인 게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을 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생리적으로. 이렇게 인체 오장 배치도가 좌우가 편차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음양의 어떤 승강 운동 자체도 방향성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도로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앞에서 봤을 때 왼쪽 도로는 뭔가 더 동적인 도로가 되고 오른쪽 도로는 정적인 도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양기가 좀 많이 왕성하겠고 이쪽은 음기가 더 왕성하겠죠. 왼쪽 오른쪽입니다. 앞에서 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양적인 기, 음적인 기가 다 분포하긴 하는데 상대적인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쪽은 양기가 더 풍부하고 이쪽은 음기가 더 풍부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동적인 심이 콩닥콩닥콩닥 평생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뛰고 있는 거지, 왼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왼쪽 오른쪽이나 이런 거 구조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되게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모든 문장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좌우라는 거는 상하랑 좌우는 일단 뭐 운기론적으로 사천지기, 제천지기와 좌우사간기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뭐 공간적으로 진짜 만물을 싣고 있는 상하다, 아니면 어떤 좌우, 어떤 동적, 정적 성향의 좌우의 편차를 나타내는 경로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천지는 만물지상하고 좌우는 뭐예요? 음양의 도로가 된다. 음과 양이 각각 뭐 주로 행하는 도로가 된다 이거지. 조금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음양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배울 음양인데, 음양은 뭡니까? 만물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원적인 운동 법칙이죠. 당연하죠. 그래서 만물의 시작을 가능케 하는 거지. 즉 음양 변화가 계속 이렇게 동적 조화를 유지하면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어떤 모든 산나만상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음양은 뭐래? 일단은 만물의 시작을 가능케 하는 거. 그 다음에 근데 천원기대론에서는 약간은 여기 또 나오죠. 음양응상대론에서는 약간은 또 다르게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거든요. 혈기의 남녀다. 이건 또 좀 생뚱맞죠. 근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물질이잖아요. 어쨌든 혈기와 같은 물질에 근데 남녀 배속을 시켰거든. 남녀 구분과 같은 분류를 가능케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인데도 우리가 동적이냐 정적이냐에 따라서 이거 기는 또 동적이고 혈은 정적이잖아요. 그럼 기는 동적인 남자, 혈은 정적인 여자. 이런 식으로 남녀 구분, 즉 어떤 동적, 정적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물질조차도 분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준이라 이거지.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방식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음양은
어떤 만물의 근본적인 운동 법칙, 만물을 시작을 가능케 하는 운동 법칙이기도 하자. 또 뭐,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남녀와 같은 어떤 음양 구분을 하게 만드는 기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혈기지 남녀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수화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음양의 징조래. 사실 이거는 음양하지만 음양의 대표적인 거는 사실 물과 불이거든요. 왜냐면 봅시다. 수는 한냉, 뭐 차갑고 축축하고 밑으로 좀 가라앉고 흘러내려가는 느낌이 있고, 뭔가 바다로 다 모여들잖아요. 모여들게 돼. 그리고 물 자체가 약간 어떤 응집력 같은 게 있죠. 수소결합 같은 거에 의해서. 화는 어떻습니까? 뭐 엄청 뜨겁지. 불꽃 나고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건조하고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 얘랑 정반대야, 물하고. 물이 약간 응결되는 느낌이 있는 반면 불은 어떻게 발산되지, 막 흩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요 네 가지가 음양의 주요 특징들인데, 요것들을 이 수화화가 거의 다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음양이라고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음양의 대표적인 현상이나 그런 징조는 뭐다? 수화다. 그래서 수화를 음양의 징조라 볼 수 있다. 수화가 딱 등장하면 이거 뭔가 수가 득세하면 음이 좀 강한 거 아니야? 화가 득세하면 이거 양이 좀 강한 거 아니냐? 라고 판단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거지. 거의 대부분 겹치니까. 그래서 음양의 주요 특징을 가장 잘 구현해주고 있는 실제 물질이 화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행에서도 목화토금수 해서 돌아가고 있지만, 사실상 화와 수가 가장 근간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금목입니다. 아까 그 목화토금수 중에 수와 화를 제외한 금목, 생성의 종시다. 자, 이거는 뭡니까? 금은 생의 끝이자 성의 시작. 그죠? 생의 끝이에요. 목은 생의 시작이자 성의 끝이야. 이거 아시겠죠? 목은 생의 시작이고 어떤 수렴의 끝이야. 이제 목에서 발산이 되니까. 역으로 금은 뭐예요? 화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산되는 그런 움직임이 끝나. 그래서 생이 끝나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수렴되기 시작하는, 한 방향으로. 그래서 성이 시작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목은 수화와는 달리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수화가 음양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목금은 이런 어떤 순환적인 동적 조화가 계속 일어날 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뭔가 방향성이 전환되는 부분이 딱 있는 거야. 발산되다가 딱 이게 중단되고 다시 수렴되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타나? 금이 나타나지. 수렴되다가 그 수렴이 극에 이른 다음에 다시 발산이 되는 과정 자체가 목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생과 성이라는 어떤 방향성이 전환되는 그런 시점의 시작이자 끝이다라고, 생성이라는 주기적 변화의 시작이자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목은 생성의 종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문구 두 개 되게 중요하고 시험으로도 내기 되게 좋거든요. 각각 다 이렇게 한 번은 이해를 하시고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거 보세요. 송은 음양응상대론에 제시된 오기, 즉 오기의 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병리적 기전이 있대. 자,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보시면은 이게 다 이렇게 동적 조화 속에 움직이지만 완전히 뭔가 밸런스가 잡힌 게 아니야. 얘네 둘이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위쪽을 동, 아래쪽을 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형과 기라고 좀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면은, 기는 뭐예요? 양적인 거죠. 무형성이 강하니까. 얘는 뭐야? 유형성이 강하니까 음적인 거지. 그럼 기 같은 경우는 동적 조화를 이루긴 하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동적인 쪽이 조금 뭐 더 크기 때문에 동적 그런 기운을 발휘하는 거거든. 정적으로도 가긴 하지만, 그럼 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기겠고, 형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동적이 적고 정적인 파트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정적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일단 지금은 편중되긴 했지만 조화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똑같이 찬 기운이 몰아닥쳤다고 쳐봐. 찬 기운이 몰아닥쳤다고 쳐볼게요. 회색으로 갑시다. 찬 기운이 몰아닥치면 찬 기운은 뭘로 만듭니까? 얘네를 좀 뭐랄까 조금 더 정적으로 만들죠. 그죠?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동적인 게 정적으로 되니까 약간 이 중심축 자체가 약간 위로 시프트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얘도 마찬가지야. 정적인 게 더 커지니까 찬 기운이 가해지면 그럼 얘가 약간 시프트 되겠지, 위로. 정적인 기운이 더 영향이 커질 거 아니야, 이렇게. 둘 다. 근데 보세요. 원래 동적이었던 애는 이렇게 정적인 찬 기운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원래 동적 조화 상태는 약간 깨질락 말락하는 병리적 상태에 돌입을 했지만 소멸되진 않아. 아직도 이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어. 그래서 병리적 상태지만 뭐예요? 소멸될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원래 정적인 놈이 한살을 받아서 더 정적으로 되니까 이제는 조화 상태가 거의 깨져서 소멸 위기 이런 거야. 아시겠어요? 좀 느낌 오시죠? 그러면 열은 어떻게 돼요? 열은 요 중심축을 어떻게 돼? 역으로 시프트 하겠지, 열한 기운은. 왜냐면 동적 기운이 더 커져야 되거든. 그지? 그러면 그런 경우 형은 어떻게 돼? 병리적 상태에 이르지만 어떻게 되죠? 살아는 있거든. 근데 얘 기는 어떻게 돼? 소멸 위기에 이르러. 왜? 완전히 그 소장 상태가 깨질락 말락하거든. 여기에 거의 없잖아, 정적인 게. 아시겠어요? 여기가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찬기운이 기랑 형에 모두 다 병리적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근데 더 영향을 미치는 건 뭐야? 형이야. 음적인 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열은 역으로 기라는 동적인 거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한상형, 열상기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가 손상되면 통증이 유발되고 형이 손상되면 어떤 붓기가 나타난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하는 형을 열은 기를 손상시키는데, 형이 손상되면 형이 손상됐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어떤 형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종과 같은 병리적 증상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기가 손상되면 뭐예요? 기라는 게 원래 무형성이 강하잖아. 그래서 무형의 병리적 현상 중에 하나. 뭔가 외부적으로 볼 땐 뭔가 없는데 본인은 계속 감지하고 있는 거 있잖아. 통증. 물론 이렇게 대변해서 얘기를 했지만 다 올 수 있겠죠. 얘도 부종도 올 수 있고 얘도 통증도 올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무형적인 애가 손상이 되면 무형적인 증상이 먼저 나타나겠지. 그거 위주로. 반대로 유형이 손상되면 유형적인 병리적 현상이 먼저 나타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얘 하나 뭐 있어요? 우리 구기 파트에서 다룬 거. 구기 파트에서 다뤘잖아. 기가 손상될 거. 이거 구기에서 막 슬퍼하면 어떻게 돼요? 막 가슴속에 막 답답하고 응어리 같은 화가 생기면서 결국 이 화가 막 기를 손상시킨다고 했지. 그래서 기가 소모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어? 기가 많은 상태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거 열이 기를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예죠. 구기 중에 비.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뒤에는 간단한 내용이에요. 요거를 알고 있으면 간단한 내용이지. 먼저 통증이 왔고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건 뭐야? 통증이 먼저 온 게 먼저지. 무형의 증상이니까 기가 먼저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형이 손상이 된 거지. 통증이 먼저 발생한 후에 붙는 것은 기가 먼저 손상된 이후 형이 속발적으로 손상된 거. 반대로
먼저 붓고 나중에 통증이 있대. 그럼 이거 뭐야? 형이 먼저 손상되고 그 다음에 기가 속발적으로 손상된 거지.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열이 대표적으로 몸에 야기하는 건 요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요 중심축이 시프트 되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뭐 당연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풍이 득세하면 어떻게 돼요? 풍은 동적이니까 몸을 좀 동적 상태로 만들겠죠. 즉, 체내의 과도한 동적 변화를. 열이 과하게 하면 어떻게 돼? 약간 종기처럼 종기를 만져보면 되게 열이 뜨끈뜨끈 하잖아요. 막 피부도 안에서 썩은 게 종기잖아. 그래서 열이 승하면 종기 같은 게 나타나는 거지. 이걸 왜 여기선 부종이라고 하고 여기선 종기라고 하느냐?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가 과하게 작용하면 당연히 건조해지겠지. 피부 건조한 거 있잖아. 막 갈라지고. 그 다음에 한이 과하게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한이 뭐? 형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붓잖아. 여기 부족이 나타나죠. 붓기. 그래서 열 같은 경우는 종기 쪽이에요. 그냥 단순히 붓는 것보다는. 부으면 열감은 없거든. 근데 이거는 뭐? 종기 같은 경우는. 막 열감이 후끈후끈 하거든. 안에서 막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 그래서 염증 반응이 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습이 상하면 뭐래? 수분이 너무 과도하면 어떻게 돼? 설사가 나오겠지. 대장으로 좀 물 설사가 쭉쭉 나오겠죠. 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은 요 두 문구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뭔가 옹기론적으로도 이해를 하시고 요 수와 금목은 좀 오행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고 그죠? 음양은 뭔가 기준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요 문구를 이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요 오기가 인체에 미치는 병리적 기전 뭐 요거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한상형 열상기는 뭔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한과 한이 만들어내는 어떤 정적 성향을 심화해 주는 것 열이 만들어내 야기하는 동적 성향을 심화해 주는 것 이거를 약간 요 중심축이 시프트 되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더라.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천인합일 사상 끝입니다. 이게 사실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뭔가 암기할 내용이 조금 암기해서 넘어가는 파트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자세히 강의 본 분들은 생각보다 조금 내용이 있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뒤에 도움이 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한 번쯤은 봐주시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일요일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가급적 음양오행도 매일매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봐주시고 이거 오늘도 조금 재미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